오늘 알아볼 것은 그 땡땡 드립입니다. 그 발언, 그 사건, 그 새끼 등 많은 이들이 좀 애두르는 표현을 사용하죠. 근데 또 그 와중에 서로 알아먹긴 다 알아먹습니다. 그 땡땡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땡땡은 아시다시피 드립으로서 사용되는 것 이전에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표현이죠. 빌드업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선 그 땡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땡땡은 어떠한 것을 특정하지 않고 애둘러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.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할 때 굳이 애둘러서 표현합니까? 주로 발설하기 민감하거나 불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, 즉 언급하기 애매한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땡땡과 같은 애두르는 표현을 사용하죠. 예를 들자면 해리포터 세계관의 메인 빌런인 볼드모트는 너무도 극악무도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발설하기 불쾌하니까 굳이 볼드모트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말이죠. 자, 근데 만약에 볼드모트가 별로 안 유명한 소위 말하는 개 듣보라고 칠게요. 이런 상황에서 야, 그 사람이 이번에도 범죄 하나 조졌대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되돌아올까요?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데 이 씹덕새끼야 라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까요? 하지만 작중에서 볼드모트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임과 동시에 세계관 전체의 악명을 떨치는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불러도 다 알아먹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무언가를 그 땡땡이라고 애둘러 표현하기 위해서는 듣는 이가 맥락상 유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. 무한도전에서 노홍철을 그 녀석, 길을 그 전 녀석이라고 불렀듯이 말이죠. 빌드업이 좀 길었지만 정리하자면 언급하기 애매하지만 듣는 이는 맥락상 유추할 수 있는 것을 그 땡땡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여태까지 설명드린 개념을 기억하시면서 그 땡땡이 어떤 드립인지 한번 살펴볼까요? 해당 드립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의도로 쓰일 수 있는 상당히 복잡한 드립입니다.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낚시성 어그로를 끌기 위함. 두 번째, 개빡치는 것을 지칭하기 위함. 세 번째, 별것도 아닌 말을 과장하기 위함. 네 번째, 클리셰적인 상황을 지칭하기 위함. 다섯 번째, 박제된 흑역사를 놀려먹기 위함. 자, 이렇게만 들으니까 이게 뭔 개소린가 싶죠? 네, 정상입니다. 이건 예시와 함께 설명드려야 되는 드립이거든요. 해당 드립의 유래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를 시작으로 예시와 함께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그 땡땡 드립의 최초 유래인 낚시성 어그로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. 2014년 후반쯤 아프리카 TV와 다음팟, 즉 인방계에서 자주 보이기 시작했죠. 방송 중에 아이템 그 사건 이후로 엄청 순해졌네, 혹은 야, 아이템 그 발언 이후로 시청자 확 줄었네 와 같이 언급하기는 애매하지만 알 사람은 알만한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채팅을 치는 형태의 드립입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그 사건이고 나발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죠. 여기에 해당 드립을 아는 사람이 하긴 그 사건이 좀 크긴 컸지 와 같이 맞장구를 쳐주면 해당 드립의 파괴력은 더욱 증폭됩니다. 자, 이쯤 되면 해당 드립을 모르는 유비들이 그 사건이 뭔데요? 라며 덥석 물겠죠. 자, 이제 채팅창은 그 사건이 뭐냐고 묻는 유비들과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 어그로꾼의 채팅이 뒤섞여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. 이러면 어그로 성공이죠. 워낙 끌리기 쉬운 어그로인 탓에 당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던 드립입니다. 뭐 요즘에는 그 땡땡 드립이 다른 뜻으로 더욱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낚시성 어그로의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만 DC에서는 아직도 요즘 좀 뜸한 연예인을 언급하며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 라고 어그로를 끌기도 합니다.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연예인은 최유정님이고 해당 드립에 낚이는 유비들이 많은 탓에 구글에 최유정을 치면 이렇게 최유정 그 사건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뜨게 되었죠. 두 번째로는 그냥 개빡치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 입에 담기도 싫을 만큼 개빡치면서도 모두가 개빡친다는 걸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그 땡땡이라고 지칭하죠. 앞서 말한 첫 번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조금 튀는 맥락이죠. 이 경우는 유래가 따로 있습니다. 해당 경우의 유래는 하스스톤입니다. 하스스톤의 카드 중 하나인 크툰의 대사 중에 그 반란 때문에 너의 심장은 터지리라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. 하스스톤은 어떤 카드를 낼지, 어떤 카드로 공격할지 등 적절한 판단을 요구하는 게임입니다.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판단 때문에 너의 명치는 터지겠죠. 화염 분출 나쁘지 않아. 게임 지 맘대로 하네. 이거 진짜. 때문에 이를 차용해서 하스스톤 커뮤니티에서는 멍청한 판단을 그 판단이라고 부르는 드립이 이미 존재했습니다. 그러다가 17년 궁극의 역병이라는 희대의 개씹사기 카드가 하나 나왔는데 하스스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단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거 2장 넣고 여관 주인님한테 맡겨도 이렇게 그 카드를 제외한 28장의 카드를 랜덤으로 때려 박아도 어마어마하네 그 카드 진짜 그냥 이기는
손쉽게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희대의 개사기 카드였습니다. 너무 씹사기 카드라 자주 언급되기도 하고 해당 카드를 쓰는 덱을 마주치면 자동으로 욕짓거리가 튀어나오는 데다가 애초에 그 판단이라는 드립이 존재했기 때문에 궁극의 역병 카드는 입에 담기도 싫다는 의미를 담아 그 카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. 이때부터 흔히 적폐 캐릭터라고 불리는 사기 캐드를 분노를 담아 그 새끼라고 부르게 된 거죠. 비슷한 맥락으로 딱히 사기 캐가 아니더라도 그냥 개빡치는 것 또한 그 새끼라고 불리곤 합니다. 예를 들자면 초창기 메이플 스토리에서 헤네시스 던전 가는 길에 점프 한번 잘못 누르면 요 스톤골렘 새끼 이 돌떼기 개새끼한테 한 방 맞고 바로 요단강 다이빙 하죠. 요렇게 그냥 개빡치는 것들 또한 그 새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.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딱히 이미지가 안 좋은 차량인 K5를 그 차라고 부르는 것처럼 현실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드립입니다. 뭐 전우엽이나 걸레nhập 과 같은 드립도 같은 맥락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붕 뜨니 패스하도록 할게요. 자, 이 두 가지의 경우가 그 땡땡 드립의 유래입니다. 서로 사용 목적이 상당히 상반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입에 담기는 애매하지만 듣는 이들은 다들 안다는 것,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일맥상통하죠. 그렇다면 해당 드립에서 파생된 다른 목적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총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별것도 아닌 말을 과장하기 위해 사용합니다. 예시를 먼저 볼까요? 자, 이 영상은 제가 방송 도중에 시청자분이 만들어주신 팬 영상을 감상하는 장면입니다. 야 미친거! 야 미친거! 미쳤어요. 자, 제가 영상에서 미친 거 아니냐 혹은 미쳤어요? 라고 말했죠. 이 멘트는 잘 만드셨다는 걸 조금 격하게 표현한 겁니다. 근데 엿다 대고 호호 지금 시청자분께 미쳤다고 한 건가요? 이거 지금 공식 성명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?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 발언? 이라고 채팅을 치는 드립이죠.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별것도 아닌 말을 일부러 과하게 민감한 척 부풀리는 것입니다. 진짜 별것도 아닌 말이라 어차피 다음날 되면 다 까먹습니다. 어찌 보면 프로 불편러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프로 불편러는 정말로 불편해서 진심으로 컴플레인을 거는 이들인 것에 반해 그 발언을 적는 이들은 사실 딱히 불편하진 않은데 불편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며 방송인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. 물론 대부분의 경우 방송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클리시적인 상황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합니다. 듣는 이들이 모두 미래를 유추할 수 있을 법한 멘트를 놀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죠. 자, 클리셰가 뭡니까? 작품에서 흔히 쓰이는 소재 혹은 이야기의 흐름이죠. 뭐 전쟁 영화에서 이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그녀에게 청혼하겠어 라는 멘트를 치는 병사는 무조건 죽는다, 이런 뻔한 이야기의 흐름이 바로 클리셰죠. 근데 방송에서도 뻔한 클리셰가 하나 있습니다. 아 지금 저 비명 안 지릅니다. 오늘 잘못 찾아오셨네요. 보시다시피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허세를 부리지만 안 무섭죠? 막상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는 영혼까지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죠. 이러한 패턴이 방송에서는 하나의 클리셰처럼 사용됩니다. 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패턴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. 여기서 방송인의 클리셰적인 멘트를 그 발언이라고 지칭합니다. 방송인이 허세를 부릴 때는 아유 또 그 발언한다 또 아유 라는 식으로 호되게 당해서 영혼을 털리고 나서는 저봐 내가 아유 저거 내가 그 발언일 줄 알았어 내가 아유 라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죠.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박제된 흑역사를 놀려먹을 때 사용합니다.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방송인을 놀려먹는 경우는 아주 흔하죠. 특히나 창피한 과거, 일명 흑역사를 이용해서 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또 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예전에 후원에 못 이겨 해피나루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요. 지금 봐도 아주 쪽팔립니다. 때문에 시청자들은 더더욱 이 해피나루를 이용해서 저를 놀려먹곤 하죠. 자, 시청자분들이 해피나루를 이용해서 저를 놀릴 때 당연히 저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화를 내겠죠.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죄다 벤 때리냐? 그건 또 아닙니다. 방송 분위기상 충분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선을 지키는 놀림이거든요. 여기에 그 땡땡 드립을 적용시킨다면 해피나루는 그 나루라고 지칭됩니다. 암묵적으로 놀려도 괜찮지만 그래도 놀리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흑역사를 그 땡땡이라고 부르는 거죠. 이 경우에는 방송인과 시청자 사이에 어느 정도 유대감이 있어야 더욱 빛을 보는 드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템짱 나루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섞여 있을 때 그 나루라는 드립이 나오면 각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농도 차이가 아무래도 꽤나 크겠죠. 이처럼 해당 경우는 시청자가 방송인의 흑역사를 놀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. 마치 술자리에서 친구의 흑역사가 안주거리로 박제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약속된 데노 포인트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. 자, 여기까지 그 땡땡 드립의 5가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근데 또 그 땡땡이란 표현은 일상적인 표현과 드립스러운 표현이 혼재되어 각각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총 6가지 사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때문에 그 땡땡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제각기 다른 의미로 쓰이고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. 그러므로
그러므로 상황에 맞춰서 이 드립이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모두 당시 상황과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. 근데 뭐 사실 말이 거창하지 막상 들으면 다 알아먹을 거예요. 어쨌든 저는 다음 주도 그 요일 그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그 멘트와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또 보죠.